예.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탈당한 지 얼마 안 됐겠죠. 지난 대선 뭐 전후 그죠? 예. 또는 이제 그 전에.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또 오늘 굉장히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있다 보니까 이게 더 막 증폭들이 또 되고 있죠. 어떤 문제를 또 제가 생각해 하나를 보십니까? 갖다가 지적을 했는데 음. 중앙위원회 의결을 하기 전에 그게 이틀 동안 원래는 하루인데 이틀을 했잖아 이번에. 예, 이번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이 됐다 보니까 시간을 더 줬다 이런 명분으로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재적 과반수 재적을 기준으로 의결을 할 때는 네. 그 기권하는 것도 거부의 의사표시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참여하지 않는 것도 우리 뭐 예전에 그 무상급식 투표 같은 거 할 때 그냥 의결 그 의사 정족수 자체를 갖다가 네. 그죠? 투표율이 안 돼가지고. 투표에 불참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난번에 사실은 대표가 워낙 일방적으로 막 진행하고 우리 1인 1표제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네. 어떤 취약 지역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 숙고의 과정, 그럼 대의원이 하던 역할을 어떻게 할 거야. 그동안 의견 수렴을 해서 중간 단계에서 네. 이렇게 토론하고 하던 이런 거. 그러면 당원들이 다 직접 해야 되는데 그럼 이 당원들이 다 직접 정보를 취득하고 토론하고 수기하는 과정을 시스템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대의원제에 그것만 없애버리면 이게 붕 뜨면서 이제는 대표와 당원만 남는 거죠.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러면 대표가 웬만큼 얘기하면 어련히 알아서 잘했겠지 하고 당원들은 투표를 하는데 당원들은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OX 툭 던져주면 선택의 여지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대표가 예를 들어서 이 당내 의결기구나 심의기구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또 그다음에 우리 정책의총이라든가 이런 걸 다 제대로 거쳐서 반대 의견을 다 이렇게 네. 대표가 잘 수렴하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무시하고 그냥 강행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 지금 보면 국민의힘도 지금 전당원 투표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신임 투표. 이런 식의 어떤 상당한 어떤 민주주의를 가장한 엄청난 반민주적 행태가 자행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없이 뭐가 그리 급하냐. 작년 12월 달에 그죠. 그때도 그래서 논란이 그때 있었고. 제가 그랬죠. 아니 이건 보완을 좀 하고 차분하게. 네. 우리가 지방선거 본격화되기 전에 한 2월 달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쯤 처리하자.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막 급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이건 아니지 해서 사실 거부의 의사표시를 부결을 됐던 거예요. 참여를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틀을 확보를 하고 막 한다고 하길래 네. 와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그래도 이제 또 우리가 합당 가지고 시끄러운 와중에 이것까지 뭐라고 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1인 1표제는 찬성하니까 저도 그렇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작은 거니까 넘어가고 나중에 보완을 강력하게 요구하자. 응? 보완책을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이번에는 그럼 절차에 협조를 해줬어요. 우리 최고위원들이 그렇게 됐죠. 이번에는 그렇게 시끄럽지 않았잖아요. 네, 그죠? 당원 주권 정당으로 네, 가기 그건 위한. 뭐 기본적으로 원칙은 동의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틀째 날에 어떤 그 그러니까 당 대표하고 가까운 뭐 의원이랄까요, 하여튼 당직자랄까, 하여튼 뭐 제가 이름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그분하고 뭐 하여튼 여러 명인지 어쨌든 그 중앙위원들 중에 투표 안 한 사람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투표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선거가 이미 투표가 개시가 됐는데 그거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네요. 네.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그리고 투표 불참도 거부의 의사 표시인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럼 혹시 내가 찬반한 것까지 다 보는 거 아니야? 또 찬반한 걸 못 봤다 하더라도 투표 참여 안 한 사람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고 그 사람들한테 다 전화했지? 제가 보니까
그 투표에 참여를 안 한 사람들한테 다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연락을 이렇게 한 아니 거라고 깜짝 볼수 너 있는데. 어떻게 알았지? 이럴 거 음.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이틀째 날에. 그래서 이거는 뭐 어허. 이제 보도긴 합니다만 네. 저는 이거는 사실 뭐가 문제냐? 우리 헌법상에 비밀 투표 원칙이 있어요. 헌법의 선거제도에 그 민주주의에 따른 네. 선거제도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 비밀 투표 비밀. 원칙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위반하면 거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헌법 위반이 되고요. 정당법 취지를 위반한 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거 이거. 그래서 우리가 아니 12.3 내란을 우리가 극복하고 지금 헌정지서 바로 세우자 이러고 있는 마당에 네. 당 안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저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뭐 얘기가 보니까 갑론을박이 벌어지는데 뭐 민주연구원의 뭐 부원장의 예. 뭐 무슨 하여튼 뭐 이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분이 과거에 이제 과거 얼마 안 됐죠. 네. 이낙연 전 대표 그 사람의 아주 최측근이고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그 가짜 뉴스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앞장서서 이렇게 네. 했다는 거예요. 비난을 막 하면서. 아하.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비난이나 비판 정도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책임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제가 이진년 뭐 민주연구원 부원장 인선 문제. 네,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거는 거죠. 이걸 알면서 했다고 그러면 이건 거의 나는 반명이다 하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제기하시길래 네. 제가 대표한테 전 뭐 이 사람 잘 모르지만 대표 이렇게 되면 대표가 큰 오해를 받는다. 어? 네. 반명입니까 했는데 그죠? 그렇죠. 대통령께서 반명입니까? 반명입니까? 상당히 뼈 있는 얘기였다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를 듣는 마당에 네. 그런 오해받을 수 있는 걸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는 당장 재검토하시라라고 이제 얘기가 됐고 비공개 최고위에서 있었던 네네네. 일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략 공간위원장을 임명을 하는데 며칠 전에 전략공간위원회 인선에 사람은 없고 그 구성안만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사람은 없고 근데 급하니까 일단 이 안을 결의를 한다라고 하길래 뭐 아직 사람은 못 구했다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사람 없이 구성안을 의결하는 것은 백지위임 비슷하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대표를 믿고 그러냐 이러고 넘어갔는데 어쨌든 오늘 이제 보니까 사람이 들어왔습니까? 네, 그 안에? 네. 황희 그 황희 의원이시더라고요. 의원, 양천구의 황희 네, 의원. 저는 뭐 황희 의원 개인에 대해서는 큰 그건 없어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뭐 우리 의원이기도 하고 예.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어쨌든 이 상징하는 바가 있나 봐요. 여러 친분 관계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막 있었어요. 근데 이제 황희 전략공간위원장 네, 인선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 예를 대한 들어서 좀 문제 제기. 실무적인 혹은 기술적인 이런 역할을 도맡아서 하신다 그러면 같은 의원이기도 하고 어떻든 예. 간에 우리가 공존을 해야 되니까 그죠? 다 이해하는데 근데 전략공간위원장은 굉장히 역할이 막중하지 않습니까? 상징성이 또 있잖아요. 상징성. 네. 그렇게 되면 또 대표가 오해를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황희 네. 의원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을 했던 네, 인사이기도 하고 뭐 이른바 뭐 뭐 인사하고 되게 예. 가장 가까운 사람 뭐 이렇게 또 음. 누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내부 사정은 잘 모르는데 네. 여하튼 문제 제기가 있었군요. 예, 뭐 그분이 뭐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지금은 정권 초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통령이 버젓이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뭐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한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이 시점에 네, 네. 그래서 이재명 뭐 대통령 초기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근데 사실 이런 모든 게요. 합당 문제나 막 그 1인 1표제 강행이라든가 뭐 보면 모든 걸 무리하게 막 강행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대하지 않는 문제들도 차분하게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하면 될 거를 막 강행하고 억지로 하고 우기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하다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뭐 큰 문제 아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도 네. 그게 의미심장하게 그렇죠. 부각되는 거죠. 그렇게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첫 단추가 잘못 끼어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뭐 하는 거지? 막 의심하게 무슨 생각하는 되고. 걸까? 이런 게 그리고 누가 얘기를 하면 그런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표가 지금은 굉장히 예민한 시기니까 오해받을 건 안 하는 게 좋겠다. 제가 오히려. 옆에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어떻든 뭐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 뭐 또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저는 가장 심각한 게 합당 문제라고 생각해요. 1인 1표제도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뭐 동의하고 하니까 보완을 빨리 해야 되는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놔두면 그냥 거수기가 되거든요. 당원들이. 그래서 그거는 빨리 보완을 해야 되지만 근데 가장 지금 심각한 게 어쨌든 합당 문제를 밀어붙이는 거죠.